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8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증권사가 예상했던 전망치를 모두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해외 주식의 실적 성적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들이 주식을 직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산 1위 종목을 볼까요? 바로 여러분 테슬라였습니다.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이 상반기만 보더라도 5,600억 원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등 이 종목들이 매장 진열대에서 많이 팔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팡 기업들이 순위권에 있었고 대부분 코로나19에도 끄덕없는 종목들이었네요. 자, 더해 최근 상장한 지 한 달이 겨우 지난 수소 트럭 업체죠.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600억 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성적표도 궁금하시죠? 이 테슬라의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소 어두운 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매출이 준다라고 하는데 이 분기에 다음 분기에 플러스 이 순이익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당분간 사자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이 외에도 16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리고 22일 테슬라, 23일 아마존, 구글, 29일 페이스북, 30일 애플 실적 나오는데요. 잘 보셔야겠죠. 만약 실적이 잘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 덕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잘 가도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은 직구하기에 기업 정보가 좀 빈약하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멘 소리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증권사에서는 리포트의 양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 그런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는 투자자들의 열기가 이제 밖으로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투자 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더불어서 직구까지 거뜬하다 이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화에 눈뜨는 그날까지 주식공장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질문사항 괜찮고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 댓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언제든지 준비되고 있으니까 주식공장 늘 곁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우리 특징주 공장 가봐야 되는데 기자의 분석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시네코리아의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학개미 열풍이 해외로도 뻗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많이들 해외 직구 주식하시더라고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뭔가 요새 들어서 굉장히 네.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예, 예. 여러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보가 많이 그렇게 아직 활발하게 네.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소문으로 이제 아는 기자분들을 통하고 애널리스트 통해서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저도 예. 조금 눈여겨보는 중입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 저희가 개장 이전에 항상 살피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괜찮은데 하면 꼭 나중에는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이 손이 맞아요, 가는 맞아요. 것도 중요하구나. 실행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좀 비슷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 어떻게 골라봤는지 재료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고요. 오늘 전 채널에서 단연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주목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는 블록딜 소식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30만 원 선 넘어서도 잘 가고 있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카카오, 균주 전장에서 이겼습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이외에도 쇼박스 선정됐는데요. 다른 매체에서도 이 종목들이 골고루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LG화학, 한국경제TV가 파맵신, 쌍용차, LG전자, 대웅제약을, 매일경제TV가 웹캐시, 삼성 SDI, 에이스테크를, MTN이 NK, 동아기업, 파맵신, LNF를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일단 오늘 시장 특징주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도 계속 신고가 기록하면서 네. 코스피 시총까지 좀 바꾸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이라든지 테슬라 급등에 우리 시장도 역시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나타냈던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슈들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같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선택을 또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왜 골랐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 모든 매체에서 꼽았기 때문에 오늘 메디톡스 종목을 선택을 해왔는데 네.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균주 출처를 놓고 싸우던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과 예비 판결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승기를 거뒀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특징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균주 전제 5년간 펼쳤는데 네. 이 결과 나오자마자 메디톡신에 손을 들어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도 이 내용 듣고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먼저 두 회사의 다툼은 2016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2006년에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판매하기 시작한 메디톡스가 이제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10년 뒤에 이제 신제품 나보타를 내놨더니 이를 두고 이제 경찰에 진정을 넣었어요. 이제 메디톡스 측에서는 대웅제약이 이제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서 제품을 만들었다면서 국내 법원에다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난해 1월에는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이제 공식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용인에서 우리가 발견한 균주다. 오히려 메디톡스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결국 5년간의 분쟁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메디톡스가 결국에는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6일에 이제 다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이 ITC의 예비 판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예비 판결이 사실상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 측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납득할 수가 없다. 이제 이의 절차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 중에 이제 나보타에 대해서 수익 금지 10년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양사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오전장부터 내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종 판결은 11월 6일인데 ITC라고 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대웅제약 보고 나보타 수입 금지 10년 이렇게 좀 때렸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끝까지 봐야 되는데 큰 이변은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단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제 보톡스 소송을 두고 이제 분기당 각각 한 100억 원대의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실적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양사에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관비 같은 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메디톡스는 중국형 톡신 수출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수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편 IDC 예비 판결과는 또 달리 지난달에 터졌었던 이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액 사용과 그리고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에 의한 메디톡신 품목 허가 이 취소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도 좀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터질 만한 악재는 모두 다 터졌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 승소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좀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제품 판매와 그리고 메디톡신의 제어가 계획 등의 속도를 앞으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메디톡스는 여전히 상한가 부근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 대웅 제약이 오늘 20% 넘게 급락을 했다가 현재 한 16%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휴젤이었어요. 휴젤은 과연 좀 얼마 정도 갈까? 오늘 보니까 2%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는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승권이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 대웅제약 5년간의 균주 전쟁에서 일단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가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또 이데일리랑 매일경제TV에서 꼽은 쇼박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쇼박스요. 네, 예.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이제 코로나 침체로 부진했던 영화 산업이 다시 한번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이 배급사들의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드라마 흥행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 쇼박스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징으로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영화 관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유한 씨 주연이 살아있다가 개봉 전에 20만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영화가 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이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기사가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해졌는데 우선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또 입었을 수 있는 부분이 영화 그렇죠. 사업이고 배급사라서 또 맞아요.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예. 요새 영화관 잘 안 가시잖아요. 뭐 저도 작년에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던 것 예, 같은데 이제 예. 코로나로 이제 영화 극장가가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메이저 배급사가 이제 대작에 사활을 걸었던 여름 극장 성수기 흥행 법칙이 좀 깨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여름 영화계는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영화들을 내놓지 않는 대신 다른 수익성 모델들을 더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또 영화 기자들이 요새 영화 시사회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네. 뭐 이제는 리뷰 기사를 쓰거나 뭐 넷플릭스 그런 영화를 보고 리뷰 기사들을 쓴다는 뭐 후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CJ E&M이랑 뭐 롯데 엔터테인먼트 등 배급사들이 이제 당초 여름 개봉을 예고했던 영화들을 이번에 내놓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쇼박스 측에서도 곽도원이랑 이제 김대명 주연의 국제 수사가 원래는 상반기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점점 더 계속해서 개봉이 뒤로 밀려지면서 아직까지 개봉일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편 이제 작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관 관객이 이제 마지막 주말에 183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토막을 넘어서 거의 90% 관객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영화 관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다른 배급사들이 좀 여러 방안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배급사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또 투자를 했고 어렵게 찍은 건데 이걸 될 때 오픈해야지. 그쵸. 이렇게 안 될 때, 설마 할 때 맞아요. 이렇게 내놓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쇼박스는 오늘 올라가면서 특징주의 이름을 네. 올렸는데 확인해 봐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경쟁사 대비 굉장히 히트작들을 많이 보유한 4대 배급사 중 하나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로도 굉장히 입지를 굳혀나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개봉을 했었던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또 흥행을 했었고요. 특히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그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쇼박스의 첫 드라마 제작 작품으로 대박을 친 상황이고요. 연간 한두 편의 드라마 제작을 현재 쇼박스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현재 제작 검토 중인 드라마들도 몇 편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영화 OTT 판매 규모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로 부진했던 실적들을 이런 부분에서 메꿔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도 뭐 드라마 관련 콘텐츠 관련주들이라든지 배급사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쇼박스에서 내놓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흥행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사실 이제 이태원 클라스 저는 1회부터 종방까지 다 봤거든요. 정말요? 정주행하면서. 네, 그런데 참 재밌었는데 첫 드라마 네, 쇼박스가 맞아요. 했다라는 네.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뭐 영화도 영화지만 드라마에서 맞습니다. 쾌거를 이룩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3.7%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장중에는 11%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는 일정 부분 좀 잡히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꼽은 쌍용차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쌍용차요? 네, 최근 뭐 매각 관련 이슈도 있었고 이 회생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쌍용차가 5거래 연속 상승했고 오늘 갑자기 튀어요. 네. 20% 현재도 이 분출이 좀 되거든요. 네,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쌍용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주간사의 현장 실사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쌍용자동차의 지분 매각 주간사인 삼성증권이랑 이 로스차일드가 현장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베트남 빈페스트 그룹이랑 중국의 지리자동차 그리고 비아디 그리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현재 인수나 뭐 투자 협력 기업 후보군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관련된 뉴스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또 사는이 이제 만기가 되는 쌍용차의 대출을 연장을 해주기로 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해서 지속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 채무를 일부 갚거나 연장하는 것만으로 쌍용차가 현재 회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평택시장이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쌍용차를 회생해달라면서 이제 대통령이랑 이제 국무총리에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업계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가 인도 마인드라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쌍용차 조립 부품 이 수입을 또 중단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끊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업계의 판단 그리고 분위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네. 쌍용차의 강점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아차와 한국GM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정부가 항상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힘들 때 업체들을 살려왔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개입이 이번에도 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쌍용차의 미래가 조금 더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쌍용차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만 200개가 넘는 전기차가 나오는데 쌍용차에서 이제 한 종이나 두 종의 그런 전기차를 내놨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쌍용차가 현재 독자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중소기업과 손을 잡거나 이제 대주주 판단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업계에서도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 강점은 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벌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차세대 전기차 시대도 지금 막강한 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과연 맞아요. 쌍용차가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19% 넘는 급등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메이커 세 종목이었고요.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탑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요.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전반적인 시장의 색다른 시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포를 막 터트리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네.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증권사에서도 7조까지는 봤는데 그 이상이 나와서 괜찮았어요. 연대 증권사에서 7조 5천억 이상을 얘기했을 때 예. 이건 좀 무리수가 아니었는가 그걸 그랬었죠. 넘어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200선도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장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7시 한 반쯤에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하고 연결을 이데일리가 했었죠. 그러면서 약 한 7조 5천억에 대한 근거, 어떻게 보면 IBK가 7조 8천억을 썼고, 예. 그다음에 현대차증권이 7조 5천억을 썼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증권회사를 또 이데일리가 정확히 연결을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뭐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8조 1천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발표가 나고 10시 이후부터는 주가가 다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2200선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쌍봉의 모습도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죠.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오늘자 일봉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듯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 오늘자 일봉을 갖다 붙이면 조금 다소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오늘 오후까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대감이 뭐 반영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포를 터뜨렸는데 네. 최소한 보합권에서 움직여야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네, 역할들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상황을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최고의 실적 영업이익은 발표했지만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52조. 그렇습니다. 예. 매출은 정체가 됐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중에 일정 부분은 뭐 북미 쪽에 특별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익만 볼 게 아니라 매출과의 관계에서도 봐야 된다. 결국 이익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다소 조금 미흡했다. 두 번째로서는 3분기쯤 되면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꺾일 같다라는 또 증권사 리포트들도 또 이구동성으로 나와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맞물리면서 2분기에 대해서는 8조의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만 3분기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매출이 정체됐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현재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주식시장도 고점에 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오늘 또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게 카카오 대망의 3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31만 8천 원까지 오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카카오가 30만 원에 대한 안착 시도 여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착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증권사 3개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가장 적은 곳이 31만 원, 큰 곳은 38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30만 원대 초반. 근데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증권사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카카오 웹툰에 대한 일본의 카카오 웹툰에 대한 그 성장성을 보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에 카카오 뱅크라든지 페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방점을 찍던 카카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 언택의 대표 주자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 따라서 이제는 구경제가 몰락하고 구경제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몰락하고 신경제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오늘 하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6거래 연속 놓치지 않고 5거래인이군요.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많이 비교 분석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때는 네이버가 시장의 강자였죠. 네. 거의 뭐 90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카카오는 같은 소위
말해서 메신저이긴 하지만 네. 10만 원대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일 신문 기사에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가 가입자, 온라인 가입자 수만 이제 계속 체크를 했죠. 가입자에다가 플랫폼을 얹으면 수익이 날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일본의 라인 같은 경우 사용자가 우리나라 카카오톡 사용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을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는 좀 미흡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가입자가 늘어나서 광고 수입은 있지만 광고 수입만 있다라는 거죠. 아. 광고 수입은 있지만이 아니라 광고 수입만 있다라는 거고. 온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수 있지만 예. 광고 수입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중을 40%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들을 또 창출하기 시작했죠. 결국 네이버가 가입자 증가에 안주하고 있을 동안에 카카오는 정말 돈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짓도 많이 했죠. 뭐 일단은 카카오 택시도 있었고, 네. 뭐 카카오 미용실 예약도 있었고, 미용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이게 돈이 될까? 네. 돈을 내라는 순간 우리가 또 이용을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예. 과연 돈이 될까? 그랬더니 결국 그런 것들이 플랫폼화되면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카카오의 위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저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별개의 이제 회사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양대 종목 두 종목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궁금할 것 같아서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이제 5호장 가봐야 되는데 5호장은 이제 뒷심이 확 꺾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어떤 뭐 신호일까요? 네. 5장의 뒷심이 얼마만큼 붙었을지가 시장의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000억, 각각 2,000억씩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고 기관도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2,000억 넘게 지금 현재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바이오팜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상 좋지 않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후장에 좀 그나마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종목들을 보면 앞서도 지금 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관계, 그 소송 관계를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누가 더 승자이겠는가? 네. 혹자들은 미국의 엘러간이 일단은 1등이고요. 왜냐 엘러간이 1등이고 두 번째 국내에서는 휴젤이 오히려 휴젤. 낫다. 오늘 휴젤도 2.5% 상승.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물론 대웅제약 같은 경우 여러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톡신 사업 부분이 조금 잠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없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쵸. 대웅제약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메디톡스는 그나마 그 전에 이제 균주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승리함으로써 네. 물론 별개의 소송입니다. 나름대로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대웅제약은 베꼈다. 메디톡스는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엘러간이나 휴젤이 예.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둘 싸움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회사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메디톡스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휴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매수는 현재 50만 원대 초반에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톡신 시장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고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해봐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부지리로 그쵸? 생긴 거죠. 예, 네. 예. 뭐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레드 카드를 한 장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남이 예. 못 해주니까 내가 올라가는. 이게 더군다나 네. 여성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피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보톡스. 것들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네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쓰자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은 안 됩니다. 비용이 아무리 메디톡스가 비용을 싸게 해주고 대웅제약이 싸게 해준다 하더라도 네. 이게 안전성 문제이지 비용 문제는 아니다.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년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와 그리고 대웅제약의 승부가 갈렸지만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해외 시장 거 하나, 국내 시장 거 하나 말씀해 그렇죠.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색다른 시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관심조 공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뵐게요. 네, 관심조 공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잠깐을 이용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어떤 관심 섹터가 있으세요? 했더니 음식료주라고. 네. 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농심, 하이트진로, 뭐 CJ 제일제당 52주 신고가 쭉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앞으로의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 왜 보시는 건가요? 예, 이게 예. 지금 그 전에 분이 나가시고 정말 잠깐 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HTS도 펴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 대답하시면서 멀티로. 편하게 하시면 그래서 예. 자,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네, 네. 음식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제 마음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음식료 업종이에요. 네, 네. 저는 왜 그러냐면 뭐 바이오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은데 제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바이오가 잘 되는지 2차 전지가 잘 되는지 보려면 네. 뭐 보고서 보고 논문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 뭐 예, 그게 예. 제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잘 그 연구소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근데 정말 예를 들어 지금 오리온이 너무 잘 가는데 이 잘 가는 게 좀 사기인 것 같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럼 마트를 가서 거기 물어보면 되잖아요. 편의점 오리온 매대 사장님한테? 앞에 편의점도 괜찮고 예. 마트를 가서 거기에 이제 시식 코너에서 아.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찾냐 이거를 네, 실제로. 네, 네. 그렇죠. 농심 예를 들어 짜파구리, 그래서 그러네. 나왔더라고요 짜파구리가. 네. 그래서 직접 이게 잘 나가냐 물어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좋다. 예. 아 너무 급조해서 만든 티가 근데 나는데.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편의점 사장님하고 친하면 매출 전표 이렇게 좀 빌려서 네. 그런 거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명씩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사실 밖에 편의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 한 명, 네. 뭐 조그만 마트 사장님 한 슈퍼. 명, 네, 그렇죠. 백화점에도 어떤 그 점포에 담당하시는 한 분, 네. 나의 어떤 정보의 안테나들을 하나씩 꼽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저는 그게 음식료 업종의 보고서를 막 어려운 말을 해석도 또 잘 안 해줘요. 잘 보면 솔직히 친절하신 애널리스트 분도 있는데 안 거의 친절하시는 없죠. 분은 예. 되게 어려운 약어들 있잖아요. 약어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차라리 가서 직접 현장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본업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테나 분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 좀 필요하다는 점,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또 주식 투자의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을 어떻게 뽑아봤을지 저희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에코프로비엠, 알로코, 시노펙스,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을 골랐습니다. 한국경제TV가 한스바이오메드, RFHIC,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머큐리 레이를 선택했고요. 매일경제TV가 CJ 제일제당, 스튜디오 드래곤, 사이맥스, 펄어비스, 더존비지온, MTN이 아프리카TV, 사마전기, 경동나비엔, SK CS 윈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의 관심주는 뭘 봐야 될지 그 전에 채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1위 채널. 네, 오늘도 예. 공장이 열심히 돌았네요. 이거 네. 좋은 것 같아요. 공장의 재료들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저는 이걸 재료 갖고 네.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경제방송이 망하지 않는 한 주식 그쵸. 공장은 살아있어요. 오늘 2대1을 네. 1등을 했는데 작가님이 2대1이 오랜만에 1등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그날 가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그걸 제가 계산해서 하진 않아요. 예. 이게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요걸 뺀다던가 이러진 않고 그날 그냥 딱 꽂히는 걸 하는데 네. 오늘 솔직히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4개에 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 다 한두 개씩 껴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각 채널에. 네. 예. 아주 정말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게 가렸는데 이데일리 1등, MTN을 4등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네. 자, 이데일리 TV 저희가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 이유를 또 종목 안에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데일리 TV 거부터 좀 네, 볼까요? 영광까지는 그 일단 일일의 영광. 테슬라가 네. 오늘 많이 나왔겠죠. 네. 분명히 장중 아침 방송 계속 나왔을 거예요. 테슬라가 어제 뭐 좋았다 막 그렇죠. 정말 좋았더라고요. 엄청 상승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선도하는 완성 업체는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현대기아차가 하긴 하지만 테슬라만큼의 명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테슬라를 완성차의 끝에 그 정점으로 보고 그거를 어떤 그 지렛대로 해서 한번 우리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데일리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차 업황에 이 그 소재 중에서 선두 업체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차주 하면 지금 손꼽히는 업종 그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많이 갔다고 해서 안 갈 거냐.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간 거를 잡으신 분들이 약간 이상한 눈초리로 지금 보는 시장이잖아요. 네. 쟤 왜 안 가는 걸 잡고 있어? 가는 게 더 가는데? 근데 소장님, 그쵸? 정혜선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습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뜨거운 또 이슈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돼요. 네. 오늘 또 많이 나온 뉴스가 계속 들은 것 같은데 메디톡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메디톡스 대응자에게 왜 싸우겠어요? 보톡스 시장이 크면은 먹을 게 네. 많으면 왜 싸우겠냐고요. 작아지니까 싸우죠. 근데 얘는 지금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 무슨 뜻이겠어요?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안 커졌다. 배터리 넘어 모빌리티 협력 이거 나선다. 아주 중요한 네. 시그널이에요. 예. 만약에 정말 가전이나 세탁기처럼 이렇게 시장이 좁아져서 세탁기 고객을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면 삼성, LG처럼 싸워요. 근데 지금 배터리는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초기란 얘기죠. 초기. 예. 아직도 배터리 시장은 파이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지 않냐. 뭉쳐야 사는 일단 거군요. 뭉쳐서 이 시장을 키워놓은 다음에 네. 야 싸우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거의 이 뜻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지금 좋은 거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소재 업체로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손꼽히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는 없는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 니로 기아차의 니로 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말하면 에코프로 BM은 기아차의 니로에 지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향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뭐 세 개의 장단점이 있지만 예. 방향성은 지금 확실하잖아요. 협업을 해서 점점 더 키워 나가겠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테슬라는 이미 날아갔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재 업체를 찾는다고 하면 이 에코프로 BM에 당연히 점수를 실어줘야 되는데 이데일리에서 이거 딱 가져왔고 지금 신고가고 뭐 더 갈 거는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방향성은. 그러게요.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뭐 아주 세세한 거는 사실 뭐 극비에 비춰질 거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데 두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앞으로 현대차와 그리고 SK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겠다, 뭉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의 뭐 가격적인 전략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에코프로 BM도 지금 신고가여서 또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런 거를 그을 수가 없어요. 예. 이른바 차티스트리 막 선을 긋고 전고점을 긋고 무슨 이동 평균선을 없어요.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 손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14만 5천 원에 산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죠. 없기 때문에 다 행복한 지금 상황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일단은 뭐 15만 원이 그 단기적인 목표가일 것 같고 예.
뭐 그 다음은 이제 뭐 20만 원인데 20만 원이 이자로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한 17만 원, 18만 원 이거 너무 좀 대충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차티스트들이 긋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뭐 요런 고점 선을 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이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그냥 단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채널로 간다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또 밑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돼요? 위에 선은 또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주춤거리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벌고 이격 조정을 하면 결국 채널 상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위는 계속 열려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계속 위로 상향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에코프로비엠으로 목표가를 하기보다는 예. 정점에 있는 테슬라가 만약에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소재 부품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쭉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작년 10월쯤이 52주 신저가였는데 이때 가격이 44,000원대. 그런데 현재 가격 오늘 장중에 14만 5천 원까지 찍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향방도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소장님. 네, 지금 네. 시젠입니다. 바이오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흔들리고 있는 틈새를 이용해서 지금 게임이나 예.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뜨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하기에는 너무 집단이 약해요. 뭐냐면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다 거래소로 이전해 버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원래 남아 있었더라면 다른 군단을 형성해서 지금 바이오 시총 10위 안에 바이오들을 좀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그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주춤거릴 뿐이지 제 생각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알테오젠도 지금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고 있고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폭등을 했죠. 영업이익이니 뭐니 뭐 수천 프로 급등이 나왔다는 건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는 찰나에 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젠이든 알테오젠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업종이 흔들린다고 해서 주도권을 뺏기고 2등으로 밀릴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시젠이나 알테오젠처럼 많이 간 건 조금 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쉬고 이격을 좁혀버리면 또 다시 전고점을 도전하고 또 신고가를 도전하고 이게 적어도 이번 연도 하반기 뭐 빨리 보시는 분들은 9월 달에 공매도가 부활할 때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쉼없이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젠도 지금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데일리의 이게 좀 성향이 바뀌었나요? 제가 같은 날 나와서 그런데 제가 다른 왜요? 방송 다 챙겨보진 않아서 네.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데일리 TV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중에 급등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좀 승부를 던지시는 분이 많다. 근데 오늘 종목들은 다들 달리는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어서 이게 1등으로 꼽혔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신고가를 돌파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PER, PBR이 높아도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네 운동도. 그러니까 저 정도 점수를 받아도 높은 점수가 아니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PBR이 높다고 낮은 PER, PBR을 잡으면 그건 실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래서 시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고 PER, 고 PBR 논쟁 이건 지금 전혀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전고점 두 개를 오늘 돌파해서 한번 찍어봤다.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오히려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시젠도 이데일리 TV가 뭐 잘 무리수가 아니고 잘 추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1등은 뭐 1등이지 믿고 보세요.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52주 신고가 앞으로 고점을 조금 더 치켜 세워 올릴 수 있을지 주목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경동나비엔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시젠은 날아가는 거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경동나비엔은 조금 더 고소공포증이 두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예. 아무리 저것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위치 에너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을 가지신 분들은 저걸 잡기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 기준은 월봉의 20개월 선을 이제 돌파하고 조금 떠 있는 애들을 저는 시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시작한다는 표현이 다들 틀리겠지만 저는 그 기준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경동나비에는 지금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이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빨간색이 20개월선이에요. 빨간색을 이번 달에 처음으로 돌파했고 이거 MTN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경동나비에는 사실 뭐 겨울 관련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데? 왜 그렇죠? 전 세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지구촌이잖아요. 보호무역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경동나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겨울 관련주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겨울인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경동나비엔이 지금 해외 수출기를 열었죠. 열었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 지금 현재 겨울인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 겨울 관련주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름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 선풍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동나비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세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아닌데 왜 벌써 뜨죠? 이렇게 빨리 선반영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해외 수출을 많이 지금 길을 열어놨다.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가 의무화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집에 콘덴싱 보일러를 들여놓으시면 뭐 20만 원에서 얼마 정도 지급을 해줘서 싸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너무 경동나비 입장인가? 어쨌든 교체를 하시면 싸고 좋아요. 네. 그 열 효율도 좋고 지금 보일러비가 싸게 나오니까 교환을 하시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 교체 수요도 있고 겨울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개월선 돌파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를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4만 원대, 5만 원대 여기서 예. 지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난방이나 온수 가열로 사용하는 걸 콘덴싱이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무화 법안 효력이 개시가 됐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9거래 연속 붙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관심주예요. 소장님의 관심주예요. 몇 분이죠? 예, 저희 1분이요. 너무 잘. 이거 남의 추천주를 제가 더 덧붙여주기만 하고. 네. 자, 지어소프트입니다, 제 거는. 자, 그 지어소프트 저희가 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오아시스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장에서 1위는 마켓컬리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켓컬리도 적자예요. 예. 왜냐하면 마켓컬리가 그 시장을 뚫었으나 뒤에서 신세계, 현대, 롯데 다 달려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새벽 배송에 열광하는 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 달려들어서 마켓컬리가 출혈을 감수하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쏟아서 전지현 씨를 모델로 내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난 상태인데 오아시스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원래 출발점이 틀려요, 얘는. 오아시스는 원래 밖에서 우리생협이라는 그냥 대부분 관계없이 할게요. 우리생협이라는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생활 협동조합.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갔는데 지어소프트라는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그 회사고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효율성 있게 소프트웨어를 짜주는 거죠. 근데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짜주는 이 기술을 갖다가 오아시스라는 자회사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보시면 사명만 변경해서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는 회사들이 많아요. 바이오가 되니까. 전혀 자기랑 하는 일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어소프트는 자신이 하던 이 물류 자동화에 효율적으로 옮겨주는 소프트웨어를 네. 오아시스 물류에 적용을 시켜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 중요한 거. 신성식품 폐기율이 0.1%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새벽 배송이 원래 가장 주력 아이템이 새벽 배송이니까 신선식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폐기가 많이 나게 되면 재고가 다 쓰레기로 돼요.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잘 짜서 하면 이렇게 폐기율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 충성 고객이 생겼어요. 맘카페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맘카페가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정보의 보고인 게 거기를 보면 오아시스 팬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켓컬리는 좋은 물건이 비싸게 팔지만 너무 좋아서 사요. 근데 오아시스는 좋은 신성식품인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제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야 예, 될것 오아시스가 같습니다. 지금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성장성이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1,000원.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오늘 10% 올랐지만 지금 쌉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조정이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가 22,000원짜리도 나왔어요. 2배. 근데 그건 너무 높다고
보더라도 저는 일단 15,000원으로 예.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선식품이네요.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지역 소프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내일도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